주파미입니다. 저한테 큰 돈을 벌어다 주었던 에어바운스를 업장을 정리를 하고 에어바운스들을 어딘가에 좀 선물로 보내주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보육원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육원에 선물도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어바운스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바운스가 뭔지 보고 오실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에어바운스 렌탈 사업으로 돈을 벌었던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코로나가 엄청 유행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사회 문제점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로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지? 혹은 맞벌이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맘카페에서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하고 놀았는데 내일은 뭐 하고 놀아야 할지, 아이가 너무 답답해하고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포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에어바운스 렌탈을 우연히 TV에서 에어바운스를 보고 저거를 렌탈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이 렌탈 서비스가 주력이 아니라 유아 체육 선생님을 같이 보내줘서 아이들과 3인에서 5인 정도 아이들을 모아서 놀이를 해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고 1시간에 5만원씩 받아서 한 15만원 정도 받으면 선생님한테 한 5만원 10만원 떼주고 나도 한 5만원 정도 가지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비즈니스의 문제점은 선생님들의 인적 자원 이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거를 갖다 파는 거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가격대가 높아요. 한 40만원에서 60만원대 정도 되고, 이거를 한 번 사면은 문제가 집에 쌓아놓는 것도 문제이지만 단순히 아이들이 질려해서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렌탈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요. 물건 사고 준비하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걸 세팅하는데 2주밖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냐면, 이 렌탈이라는 게 택배를 보내고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택배사랑 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택배사들이 이게 워낙에 대형 물품이고 하나에 한 20kg 정도 돼요. 그리고 가로 세로 규격은 아슬아슬하게 맞춰가지고 택배를 보낼 수는 있는데, 회수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제때 물건을 문 앞에 안 놓은 경우도 있고, 이거를 또 전산에 입력해야 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거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찾아갔던 거는 CJ를 찾아갔고, 그 다음엔 로제를 찾아갔고, 그 다음엔 롯데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무거운 것들을 운반을 하는 경동택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경동택배는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견적이 너무 비싼 거예요. 택배비가 2만원 넘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한진택배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 한진택배의 이제 소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소장님한테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택배를 보낼 게 많이 있습니다. 좀 잘 해주시면 제가 또 택배를 많이 보내서 소장님 돈 많이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거의 경리분하고 소장님하고 다른 직원분 이렇게 세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또 명절이라든지 혹은 뭔가 좀 더 선물을 잘 챙겨드리면서 제발 계약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약 2년 정도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바운스 한 개에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이고, 이거를 처음에 한 10개 정도로 시작을 했고, 제가 장사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한 60개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새 거를 구입해와가지고 계속해서 렌탈을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중고로 처분을 해도 손해가 아닌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판매하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의 것을 빌려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라이브 특강에서 말씀드리는 무자본 창업 중에서 커피 머신 렌탈 비즈니스도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100% 무자본 창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개념에도 눈을 뜨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판매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빌려줘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판매 방법을 한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맘카페 광고를 했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 스폰서 광고라고 타겟팅 광고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몇 살 혹은 연령대 부모들한테 이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광고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80원에서 120원 정도의 금액이 차감될 정도로 엄청 광고를 소재를 잘 만들어서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하루에서 5,000원으로 걸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한 30분 정도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한 2개, 3개 정도는 항상 팔리니까 이게 광고 대비 효율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 광고는 CPC라고 한번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얼만큼 나가는 광고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넣고서 광고를 집행해도 충분히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바운스로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씩은 순수익이 꼬박꼬박 나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렌탈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자분 외에는 발생할 게 인건비밖에 없었는데 그거 외에는 지출 비용이 크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만에 초기 자본금을 모두 회수하고 한 달 월 순수익 1,000만원 정도씩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이제는 물건들을 정리를 하고 제가 나머지 물건들은 아직 튼튼하고 또 계속 새로 샀다 보니까 완전히 새 거 같은 물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부를 해서 좀 좋은 곳에 쓰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있는 보육원에 기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육원에 기부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들도 준비를 해서 갔는데요. 제가 전달하고 오는 과정을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이렇게 일정 왔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회지 오게 돼가지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고 영광이죠.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아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고 이후에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희 아이들 에어바운스 설치해서 놀 때 한번 시간 되시고 오셔서 구경하시면 되게 너무 좋죠. 뜻깊으실 것 같아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선물하고 또 다른 장난감 같이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가지고 아니. 한 사진 보니까 한 10명, 20명 정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훨씬 더 많네요. 후원이나 봉사나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에서 이렇게 저희는 받기를 원하고 저희 때 뭐 부담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봉사활동도 후원도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네.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렇게 뭐 후원해 주신다고 전혀 그런 걸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는 사전 거 하나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들려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능 기부도 가능하시고 네네. 물품 후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또 뜻깊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어나 봐야 돼가지고 네네네.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네네. 시소 아니고 에어바운스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아까 원장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요런 돌멩이 같은 데 있는 데서는 하면 이렇게 찢어지니까 네네. 저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밑에 뭐 하나 까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물 하셔도 돼요. 네. 송송님만 물 안 닿게 해주시면 되고 네네. 이거는 항상 켜놓는 거예요. 네. 바람 계속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애들 한꺼번에 5명 이상 넘게 올라가면 이게 꺼질 수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한 3-4명 정도만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튼튼하고 아직 엄청 애들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네. 잘 사용해주시면 네, 너무 네. 감사드릴게요.